자, 중년 남성분의 사연이네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김종성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면 철이 든다더니 저는 철이 너무 늦게 왔나 봅니다. 요즘 들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과거를 떠올리고 뒤늦은 깨달음과 후회 속에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중얼거리곤 합니다.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젊을 땐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나이 먹으니 24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잠이 부족해 눈이 반쯤 감긴 채로 출근하던 제가 이젠 새벽 5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거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새벽빛 보면서 괜히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히지 않는 후회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내 두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쇠 부딪히는 소리가 제 인생의 백색 소음이었죠. 주말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명절에도 부서에서 연락 오면 밥 먹던 숟가락 내려놓고 바로 뛰어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저를 보면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또 야근해? 응, 아빠는 일해야지. 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려면 아빠가 일해야지. 그땐 그 말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헌신적인 가장 같고 막 자부심이 솟구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은 멋있기보다 핑계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제 앞에 있었는데 저는 제 인생만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건 나중에, 아이들 크는 건 나중에 사진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했죠.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오래전 한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둘째가 중학생이던 어느 날 저녁 늦게 들어오니 식탁에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을 그려보세요라는 숙제였나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림에는 아내, 첫째, 둘째 딱 세 사람만 있더군요. 저는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갔지? 그랬더니 둘째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늘 없잖아. 그 말이 제 귀에는 아빠는 우리 가족 속에서 빠져 있어도 티도 안 나는 사람이라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모처럼 빨리 눕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림 한 장이 여태까지도 가슴을 콕콕 찌릅니다. 또 하나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둘째가 초등학교 때 아빠와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야근이었거든요. 집에 와보니 둘째가 묘하게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갑자기 묻더군요. 아빠 혹시 우리 학교가 어디 있는지 말할 수 있어? 그게 뭐라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녀석이 다니는 학교 정문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알아 그 저기.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몰라도 돼. 어차피 안 오니까. 그 말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때 저는 참 속상하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문득 저희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지도 평생 일만 하셨습니다. 젊을 땐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가족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싶었습니다. 그럼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도 했는데 돌아보면 저는 아버지보다 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찍은 사진을 정리하다가 그중 대부분에 제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늘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저는 그 순간에 없었습니다. 아이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놀이공원 앞에서 찍은 사진, 하나같이 제 빈자리가 선명했습니다. 나는 왜 항상 그 자리에 없었을까? 그 생각이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깨닫게 된 것도 있습니다. 둘째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어하던 시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많이 나눴다면 자연스럽게 털어놨을 텐데 저와 아이 사이에 쌓인 미묘한 거리감 때문에
아이도 저한테 쉽게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미안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힐 기회는 아이들이 어릴 때 이미 지나갔던 겁니다. 요즘 저는 손주와 자주 시간을 보냅니다. 손주가 제 손 꼭 잡고 놀이터 가자고 하면 예전엔 아이들한테 못해줬던 걸 보상하듯 따라갑니다. 손주는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시간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옛날에 너무 못 놀아서 지금 노는 중이야.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조금 씁쓸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손주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내 아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보이면 제가 괜히 잔소리쟁이가 됩니다. 일 조금 덜 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요. 오늘 놓친 순간은 내일 다시 오지 않아요. 사진 많이 찍어두세요. 나중에 보물이 됩니다. 바쁜 건 핑곗거리일 뿐입니다. 시간은 만들면 생겨요. 저는 이런 조언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후회를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주식 좀 더 일찍 팔 걸 후회하고, 건강을 챙기지 않은 걸 후회하고, 아내 말 더 들을 걸 후회하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후회는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그 소중한 시간을 내 두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 그 시간만큼은 돈, 명예, 성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디 이 사연을 듣는 누군가는 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일은 대체할 사람이 있지만 아이들의 추억 속 아빠와 엄마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